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봐야죠. 네,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됐고 또 견조하게 나온 고용지표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텐데요. 특히나 5월 실업률은 전월비 대비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전월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 시장에 끌어올린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금요일 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2,601포인트 선에서 2,600선을 돌파하는 모습 잘 보여줬고요. 상승률 폭도 1.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0.5%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오늘 우리 시장 공휴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흐름 기대해보면 좋을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0.64%가량 상승 나오면서 오늘 2,620포인트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0.44% 상승 폭 보이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871.90포인트로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오늘도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에 그리고 지난 미증시의 상승 흐름을 잘 이어받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앞서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제 바이오 FDNC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제 FDNC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궁금해야 할 텐데, 일단은 F는 푸드입니다. 그리고 D는 드러그, C는 코스메틱. 결국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는 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동물 세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연구 개발이나 생산을 하는데, 일단 바이오 FDNC는 식물 세포 플랫폼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주가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식량난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식물세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식물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 바이오 FDNC가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시기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화장품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 일단은 지보단이라는 회사가 프랑스에 있는 향수 일단 원료 회사입니다. 이 지보단이라는 회사가 일단 빌 게이츠 재단인 투자 회사로도 유명을 하긴 한데요. 그만큼 전 세계로 친환경적인 이런 향수를 만드는 회사로도 유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보단이 이제 바이오 FDNC 지분을 8%를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바이오 FDNC가 이제 식물세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원료를 계속 생산하게 되게 되면 이 지보단에 납품을 하는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보단에 납품하는 이제 비중이 사실 한 몇백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 자리 금액의 한 8억, 5억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 매출이 서서히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쪽에는 아모레퍼시피, 그 중에서도 헤라라는 브랜드의 그런 원료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동물세포가 이제 주를 이루긴 하지만은 이게 식물세포 쪽으로는 일단 글로벌적으로 한 몇 개 회사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흑자가 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바이오 FDNC가 유일하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우리나라 대형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올해 초반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다 보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는 좀 큰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이나 이런 관련된 모습도 계속 이런 장미 대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거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화장품 만드는 원료 회사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후에 푸드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의약품 쪽으로도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FDNC를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오 FDNC, F푸드, 드럭, 그리고 코스메틱 오늘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롯데렌탈이고요. 사실 이제 뭐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실 중고차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었죠. 이제 그 이유가 뭐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공급 이슈 타이트하는 그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또 이제 금리가 이제 작년부터 쭉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취소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중고차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불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FOMC에서도 물론 이제 6월달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최종 금리까지 어느 정도 와닿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금리 인하가 빠지는 이제 구조에서는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업 구조가 렌탈의 영업 수익에서 금리 조달 스프레드를 뺀 거에 대한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향후에 금리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최근에 SK렌터카도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롯데렌터도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동안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지도 좋지도 않았었고 그런 허위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중고차 시장이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2위 업체 그린카, 카세어링카를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고 이제 작년에 그 쇼카 같은 경우도 한 13%된 지분을 일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받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주가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롯데렌탈도 작년에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그에 대한 준비는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장기 렌터카 시장을 하고 있고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은 결국 차량이 어느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렌탈의 입장에서는 이제 렌터카와 중고차가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온라인 플랫폼까지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조금 더 회복세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고차 시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향후에 이제 중고로 나오게 되면 그 물량들이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이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도 이런 롯데렌탈이 단순하게 중고차, 전기차 시장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폐배터리 시장에도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없지 않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FDNC 그리고 롯데렌탈 두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은 어떨지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하락 흐름으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끌고 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전일장에서 하락이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55%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2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시장 아무래도 내일 공휴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 지난날 미증시 그리고 전일장 우리 증시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을 끌고 내려가던 이슈들도 모두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0.62% 상승폭 보이면서 출발하는 코스피는 2,617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39%가량 상승폭 보이면서 871포인트 선에서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도 우리 시장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자, 양 지수 출발하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 0.58%, 0.39% 나란히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양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과연 2,620선까지도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 871.52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 분위기 계속해서 끝까지 끌고 가면서 더욱더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붉은빛 띄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형주들도 상승 잘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14%, 계속해서 외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1%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이 상당히 표정이 좋네요. 포스코 퓨처엠 1.87%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철강 쪽 이슈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면서 포스코 관련주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만 의약품 쪽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상승폭 조금 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3%, 셀트리온이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제약 업종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붉은빛을 띠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운수장비 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운수장비 쪽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현대차가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발 2차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도 상당히 좋은 표정입니다. HD, 현대산업개발 3.24%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모두 상승불 잘 켜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2.43%까지 상승폭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가운데 코스닥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지 계속해서 짚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표정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0.35%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NF는 보합권 내에서 지금 현재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닥도 좀 잘 가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금속 오늘 강하고요. 기계 장비 쪽도 나쁘지 않은 표정 짓고 있는데 오늘은 확실히 게임 쪽이 좀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펄어비스가 1.38%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고 전일장에서 코스닥 상승 흐름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그 상승 흐름 좀 비껴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0.25% 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종목별로 표정은 좀 엇갈리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코스닥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화학과 금속 쪽도 나쁘지 않은 표정 짓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루닛이 오늘 0.82% 지금 다소간의 이슈가 있는 만큼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는데 오늘 코스피는 분위기 상당히 좋고 코스닥은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여전히 잘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수급 동향이겠죠. 오늘도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장 초반 그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크게 사들어오는 거 없고요.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만은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도 635억 장 초반에 파는 거니까 상당히 매도 강도가 강하죠. 이제 선물 쪽에서는 1291계약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팔고 있다. 특히 이제 풋옵션 보니까 풋옵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콜옵션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여가지고 장이 조금 밀리는 거를 좀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 초반에 강하게 이쪽 밑쪽으로 지금 바이어스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수 쪽을 봐도 현대차 58억 순매수에서 1.5% 올라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삼성전자를 이 프로그램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5억을 순매도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0.3% 이렇게 밀리고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0.9%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마이너스 72억, 마이너스 64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도를 장 초반에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크게 재미가 없는 이쪽입니다만은 어쨌든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밀어내고 있다. LNF도 46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네요. 플러스 0.19% 강세에 불과합니다. 뭐 프로그램 순매수 쪽으로 코스닥을 좀 봐도 성우하이텍 7억 정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죠. 첨보도 7억 3.8%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7% 이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종목군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화정 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포스코 그룹 말이죠. 포스코 홀딩스 1% 올라가고 퓨처엠 2.9% 특히 포스코 엠텍 9%가량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2차 전지 그룹이나 이제 리튬 산업 쪽으로 인해 가지고도 사실 뭐 차후에 뭐 대장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포스코 그룹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도 중국도 이제 리튬 사업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 이제 이 시장이 누가 가장 선점해 나갈까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영어 강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꾸준하게 느끼고 있고, 물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양극재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도요타가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유럽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기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에 본격 양산하게 된다 그러게 되면 결국 이런 양극재나 이제 리튬 산업을 결국 수직 계열로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아마 그냥 제가 봤을 때 시너지가 그냥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양극재 시장에 대한 준비도 계속 꾸준하게 좀 해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으나 결국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회사들이 아마 차후에는 가장 좀 다른 업체들이 성장이 나왔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좀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 이제 관련되는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제가 SKI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거든요.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어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막 20만 원을 지금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20만 원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얘기고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SKC는 포스코하고 음극재 동맹까지도 맺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회사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사실 SK온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추후에 뭐 상장을 해야 좀 더 본격화가 있었을 거고 있고 뭐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사우디 좀 감산하는 효과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야 이제 결국에는 정제 마진에 대한 이제 스프레드 강세가 오히려 더 지금 실적에 대한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결국엔 SK온 자체가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뭐 결국에는 아까 포스코와 관련된 협력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꾸준하게 시너지 효과는 좀 발휘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그리고 SK 뭐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분리막 같은 경우도 물론 그동안 주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큰 기대치를 양극재 대비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못 받았던 건 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성장률이 있는 양극재 시장이나 이제 음극재 시장으로 있는 순서대로 그 정도 그런 리스트를 조금 나왔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쪽이 강세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감소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캐파 자체가 이제 열리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에 대한 뭐 수익률이나 성장률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오늘 조선업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기대감이 깃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주가들도 덩달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카타르발 2차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뭐 HD 한국조성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현재 슬롯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조선업계가 점차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선박 가격도 지금 수익성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주들 진입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대부분 흑자 전환이 되게 되고 수주도 지금 지난 주말에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172선대 이상으로 지금 클락슨 그 신궁 조선가 지수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대가 한 195, 190 정도였고 그만큼 실적과 수주들이 동반되는 시장은 저는 무조건 하반기에는 굉장히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카타르발 관련도 이제 산업부 장관이 이제 다음 주 한 15일쯤에 방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시끄러웠던 게 예전에 20년도인가 21년도쯤에 이제 구두 합의를 했던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마찰이 없지 있었고 지금은 신주성 조선가 지수가 굉장히 올라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선에서 합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척 정도에 대한 이제 물량을 이제 수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많은 게 아마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NG 선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은 일반적으로 조선주들은 대부분 다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좀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조선가 지수가 안 꺾이고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지난주에도 현대중공업이 5척에 대한 수주를 받았죠. 대형 컨테이너선에. 그리고 2주 전에는 현대미포조선이 또 수주를 5척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수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자체에서는 결국 조선업황 자체가 하반기에 흑자가 전환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빅사이클로 가는 이제 흐름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조선주들은 진입을 해도 저는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선박 엔진, HS3 엔진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그 잠수정, 하나시스템 잠수정 무기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수직계라가 시즌시에 가장 잘 나가는 대우조선해양이 좀 탁직이라 볼 수도 있고 물론 사실 현대중공업 그룹도 그런 수직계가 이미 완성된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하반기 지도주로서도 하나 원픽으로도 뽑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 기계 쪽도 오늘 상당히 강세인데요. 캐터필러가 8%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 뭐 9%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고 현대인프라코어, 두산파켓 이 세 종목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됩니까?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은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건설기계도 지난달에 이제 탐방을 한번 다니고 왔었는데 결국에는 북미 시장과 신흥 시장이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고 물론 중국이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측에서도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유럽 쪽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실제로 튀르키예도 한 1년 이상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 시장, 유럽 시장,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프라 호황이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 되면은 이제 굴삭기 가격 인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1월이나 7월쯤에 좀 하게 된다고 하게 되는데 7월에 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판매 대수에 대한 IT 단가에 대한 수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포스트홀딩스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리튬 가상들이 채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회사가 직접 안 게 아니라 실제로 블룸버그나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좀 체크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리튬 강산에 대한 굴삭기 채굴들이 현대 인프라코나 현대 건설기계나 두산파켓에 대한 수요가 올 한 해 내내 계속 실적을 1분기만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5월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이끌었고 미국 시장도 AI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장 오늘 이화진 과장님 6월에는 또 처음 이렇게 뵙고 있는데 6월 시장도 반도체가 좀 상승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 시에 반도체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의 시선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DDR 가격이 5가 일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DDR4 같은 경우도 이미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 조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나 관련 AI 반도체들이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을 받았던 건 이제 맞는데 일단 건강한 조정이나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업황 자체가 크게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도 이게 흔히 나왔던 게 뭐 디아블로 게임이 세계적으로 지금 대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나 로봇이나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2, 3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채굴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때 호황이 있었다면은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마찬가지고 특히 게임 시장, 콘솔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사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쪽의 산업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HBM 비메모리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진입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거기에 대장중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크게 굉장히 큰 주목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나가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는 반도체 시장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내려온다 그러게 되면 충분히 재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이 오면 충분히 여기 바닥으로 잡고 다시 아마 이 가격대는 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에서 하나는 이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종목은 꼭 하나쯤은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문을 열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코스닥은 하락 전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0.4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코스피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매수세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그리고 이 종목 과연 오늘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까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 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아무래도 내일 좀 공휴일이 끼워져 있는 만큼 네. 시장 분위기도 시원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눈치 보면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2주 정도 많이 올랐죠. 네. 증시가 뭐 우리나라 증시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강세 흐름을 띄웠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하원을 통과하고 뭐 상원은 금방 통과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 증시에 지난주 금요일에 일정 부분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징검다리 연휴가 좀 있죠.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S&P 500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한 1% 올라왔다가 거의 보합국가 밀렸다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마감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스닥도 약간은 차익선 매물에 대한 어떤 대기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휴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또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합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은 누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는 어찌됐든 지금 0.4%,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의 약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낙폭을 조금씩 더 줄이면서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면 좀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힘을 좀 내준다라면 충분히 코스닥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이미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 조금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동반으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고 실제로 지금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함께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 오늘 월요일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도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KB금융, 현대차,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이렇게 5개 종목이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로는 재룡전기, 천보, 성일하이텍, 성우하이텍, 동진세미캠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각각 5개씩 총 10개 종목 살펴봤는데요.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현재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5개 종목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만 파란불이고 지금 오늘 뭐 금융주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거기다가 롯데케미칼은 거의 5%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이 중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죠. 중국이 부양을 하겠다. 물론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5월 달 중국 증시가 계속 내리막길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홍콩 항생 증시가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결국엔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면 중국 소비주라든지 중국 관련된 섹터의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화학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4.8%, 대한유화가 5%, 금호석유화학이 3.9% 상승을 좀 하면서 화학 섹터가
조금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박스권입니다. 상단이 한 20만 원, 19만 원 정도 그리고 하단이 한 16만 5천 원, 16만 원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작년 11월부터 이어왔고 지금 그 자리가 또 이제 지켜지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중에 박스권 상단 한 18만 5천 원, 19만 원은 한 번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효성 그 첨단 소재가 죄송합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조금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좀 반등을 오늘 4%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45만 원 정도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엄밀히 따지면 지금 한 4거래, 5거래일째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이렇게 큰 종목이 30% 정도 주가가 올라왔으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진입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그것이 이번 주에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행보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10만 원 전후에서 어떤 지지력을 좀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좀 금융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눌렸다라는 부분들, 순환매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되면서 올라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둘 정도의 추세 전환은 아니다. 바닥권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들 섹터별로 유창희 본부장님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롯데케미칼의 상승폭이 상당히 놀라운데 이렇게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은 게 중국의 부양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리스트 안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유창희 본부장님의 시각, 일단 이번 주에 지지 테스트 해줄 걸로 보이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온다면 내려오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반드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금융 관련주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켜보기보다는 일단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화학주, 반도체주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 포착된 5개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천보, 동진세미캠, 성일하이텍, 성우하이텍, 재룡전기 이렇게 5개 종목이었는데 표정은 일단 모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선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최근 2주 동안 의외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전력 인프라 쪽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는 호재가 많이 있죠. 뭐 미국이 IRA에 대한 어떤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면 전력망 개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조선업황이 상당히 좋죠. 조선 쪽에도 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관련된 기업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가 되죠. 그러면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또 관련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충전소죠. 전기차 충전기 자체는 고압 전기가 들어갑니다. 일반 전기하고 다르죠. 그럼 그와 관련된 또 소형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2주 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 오늘도 일단 재롱산업이 17%, 재롱전기가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명전기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었고 지금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돌파시킨다라면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이 이런 비슷한 패턴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힘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여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뭐 현대
코스피 특징 중에서 현대차, 뭐 기아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이제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 기업들이 4월 달, 5월 초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5월 중순부터는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상당히 건전한 기간 조정을 잘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현대기아가 좋은 흐름 다시 좀 주가가 상승을 좀 하면서 부품주들이 다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투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본다라면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올해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기대주들에 대해서 어떤 선취매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 또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배터리 관련돼서는 좀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아직까지는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좀 에코프로 BM이 플러스 전환됐고요. 에코프로가 약보합에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으면서 약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첨보, 성일하이텍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추세가 완벽히 전환되지 못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의 2차 전지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는데 소재라든지 뭐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조금 같이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자리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 호재가 많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오늘 재룡전기 상당히 흐름 잘 나오고 있죠. 미국의 IRA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다가 조선 업황이라던가 전기차 충전이라던가 여러 이슈들 함께 좋은 이슈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함께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품주까지 함께 깃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일단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2차 전지를 다시 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측면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시간 특징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저희가 각각 이야기 나눠봤고요.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뉴프렉스인데요. 오늘 0.42%가량 상승 나오고 있고 7,1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유창희 본부장님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애플이 개발자 그 대회를 진행하고 네, 있죠.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 네, 콘퍼런스 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MR, XR 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메타는 신버전을 냈습니다. 메타하고 지금 애플하고 조금 우리가 다르게 좀 전망하고 있는 게 메타의 제품은 한 4, 5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애플은 지금 한 3, 400만 원. 네,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네, 한 300만 원 전후에서의 어떤 가격이 형성될 거라 좀 전망하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메타가 새 신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거. 뉴프렉스는 거의 메타의 거의 독점적으로 제품을 부품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애플의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애플 제품 쪽에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PCB라든지 LED, IT 부품 관련해서의 어떤 고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재에 대한 어떤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XR, AR 기기라든지 또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급 관련해서는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정비가 상당히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작년보다 올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1분기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줬어요. 그것도 저는 그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본다라면 최근에 IT 반도체 쪽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부품사들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약간 메타에 대한 어떤 신제품, 뭐 또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수렴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는 모여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6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6,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뉴프렉스였습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이번의 화두는 아무래도 애플의 MR, XR 기기가 아닐까 싶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사실 이 분야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룹이 메타입니다. 사명까지 변경할 정도로 그 열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메타에 단독으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애플도 만약에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함께 주가에 탄력받을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유채인 본부장님께서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요, TMC입니다. 자, TMC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궁금해지는 이유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 쪽에 대한 어떤 주목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TMC 같은 경우는 희귀가스 관련해서 거의 뭐 HPSP하고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높은 그 여러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희귀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수입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일본 쪽의 수입 비중이 높았었습니다만은 특수 희귀가스, 제논이라든지 뭐 그립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수입 비중이 20%가 넘었었고요. 크립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수입 비중이 한 4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뭐 두 나라에서 수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수입 국가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중국이 상당히 좀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TMC입니다. TMC는 희귀가스 거의 대부분을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그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 기술로 그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희귀가스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생산을 줄인다든가 업황이 안 좋다라면 아무래도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식각이라든지 뭐 노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제품으로 좀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의 정밀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매출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 48,800원, 한 5만 원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 6만 원까지는 목표가 달성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이 회사가 그러니까 올해 상장이 되고 나서 좀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좀 시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5,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TEMC 저희가 하단에 지금 현재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희귀가스입니다. TEMC는 희귀가스 전공정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업황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처럼 조정을 보일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분석에 이어서 따라가 말아 종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5%가량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은 크지 않고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매수세만 유입이 되면서 점차 낙폭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공휴일 전날의 시장 저희와 꼼꼼한 분석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루 건너뛰고요.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